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오늘은 당황스러웠던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는가인데요.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모든 증여세 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당연히 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활비, 병원비 등 현금 사용처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한 채 물려받았으나 주변에서 재산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인데요. 똑같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해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배우자만 있다면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최소 7억 원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같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봉양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가인데요.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 가격의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건 1.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 가능한데요.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도 포함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하며 이때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포함됩니다. 요건 2.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 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은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인데요. 미디어에서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가 아닌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에는 1. 제3자 간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2.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한다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번째,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인데요. 미디어에서는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보험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입니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6번째,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인데요. 미디어에서는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한편 누구에게 기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데요. 판례는 결혼 당사자와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 당사자에게 기속이 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기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혼주에게 기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 시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의금을 사용해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 당사자와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가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입니다. 미디어에서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을 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상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상속세, 증여세 과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미디어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내용만 그대로 믿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하며 특히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